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대망의 앞트임복원 수술하는 날이에요. 수면 마취하고 그 다음에 부분 마취를 진행하는 거라서 수술 전 6시간 전부터 금식하라고 하더라고요. 물도 안 되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안 된다고 해서 6시간 전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고요. 저는 11시 수술이라서 10시까지 병원에 가야 합니다. 아무래도 수면 마취를 진행하다 보니까 자가 운전은 안 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라고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혼자 가지는 않고 유튜버 지안 씨가 보호자로 같이 가주기로 했어요. 마지막 내 눈 남겨놓기. 빨간 부분이 너무 보이니까 인상이 확실히 강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수술 잘 하고 올게요. 수술 끝났습니다. 저는 수술 끝나고 약을 타서 카페에 왔어요. 이렇게 안약도 처방을 같이 해주셨고 약국에 가면 이렇게 붓기에 좋은 약을 패키지로 팔아요. 그래서 저는 5일치 구매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술한 지 일주일 차 되는 날이고요. 그래서 병원에 실밥을 뽑으러 가는 날입니다. 지금 보면은 붓기랑 멍이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멍이 많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노랗게 변한 상태고요. 붓기가 계속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지금 코가 엄청 부었어요. 이게 붓기가 원래 위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실밥 때문인지 오른쪽 눈이, 이쪽 눈이 이렇게 감을 때 뭔가 이쪽만 살짝 이렇게 찝혀있는 느낌? 당기는 느낌이 조금 나요. 그래서 이거는 병원에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실밥을 풀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수술 때문인지 안구 건조증이 너무 심해져서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너무 건조하고, 안구 건조증이 원래 있으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약간 큰 붓기는 금방 빠지는데 잔붓기가 오래가는 체질이어가지고 생각보다 붓기가 조금 더디게 빠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앞트임복원 수술을 한 지 2주차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고요. 지금 실밥 푼 당일날보다 붓기가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아직 여기 앞에 많이 부어있어요. 이 앞부분이 많이 딱딱하게 부어있어서 정면에서 보면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살짝 측면으로 틀잖아요? 그럼 여기가 볼록하죠. 그래서 여기가 부어있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다 가려져서 좀 인면화 같은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여기가 땡땡하게 부어있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도 전체적인 좀 큰 붓기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아직 거울 볼 때마다 낯설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시간 지나면 익숙해지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원한 그런 부드러운 인상으로 변신하는 건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켜보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앞트임복원 수술한 지 3주차 되는 날이고요. 딱 이렇게 보기에도 붓기가 많이 빠지지 않았나요? 2주차 때에도 붓기가 좀 많고 그랬는데 3주차 접어들면서 붓기가 좀 훅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간이 멀어 보이는 느낌도 좀 덜하고, 그리고 제 원래 쌍꺼풀 두께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눈 앞에 지금 흉터가 있잖아요, 빨갛게. 이게 평소에도 좀 빨간 편인데 몸이 피곤하면 더 빨개지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이 건조해도 그래요. 어쨌든 이것도 제 피부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면 여기도 덩달아서 막 빨개지고 따갑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보습이나 그런 연고 같은 거 잘 발라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트임 복원 수술하고 나서 흉터 연고를 발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거든요. 병원에서도 딱히 앞트임 복원 수술 후에 실밥 뽑기 전까지는 연고를 바르라고 했지만 실밥 뽑은 후에 연고를 바르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약간 병원마다 말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연고를 안 발라서 이게 건조해지면 더 빨개지고 더 따갑고 그래서 바르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도 좀 붉은데 가까이서 보니까 확실히 좀 눈에 띄죠. 이렇게. 그리고 수술 처음 했을 때보다 조금 벌어진 느낌이 나는데 이거는 벌어졌다기보다는 이 붓기가 가라앉으면서 선생님이 원래 의도했던 그 모양이 나온 것 같아요. 아무튼 앞트임 복원 수술 3주차 후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한 달이니까 한 달째 병원 경과 보러 가는 날 다시 카메라를 켜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오늘은 6월 6일이고요. 제가 수술한 지 한 달이 좀 지났습니다. 사실은 이틀 전에 딱 한 달 차여서 병원을 내원을 했어야 하는데 제가 그때 급성 장염이 오는 바람에 병원을 내원을 못했어요. 그래서 병원 내원하는 거는 좀 미룬 상태이고요. 어쨌든 한 달이 됐으니까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일단은 2주차, 3주차 때보다 붓기가 훨씬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아직 붓기는 남아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화장을 하면 컨실러를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가려지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보면 잘 모르겠는데 옆에서 보면 이쪽이 조금 부어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밑에서 봤을 때도 여기가 부어있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어요. 지금 눈 상태는 이런 상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앞트임 복원을 하고 처음으로 올린 영상에 앞트임 복원 댓글? 그런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 차를 맞이해서 좀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추렸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적으로 저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학 기술에 대한 질문들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았던 질문이 바로 병원 정보인데요. 병원 정보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의료법상 그렇게 공개적인 곳에서 알려드리는 게 홍보로 오인될 수 있어서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힌트라도 주세요. 초성이라도 알려주세요. 많이들 하셨는데 사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저 혼자 오롯이 책임을 떠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운 게 있어서 DM이나 메일을 보내셔도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DM이나 메일로 알려드려도 그거를 캡처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정보는 절대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앞트임 복원 전문 병원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이나 뭐 어플 검색만 해보셔도 좀 리스트를 충분히 추리실 수 있거든요. 하루만 딱 시간을 투자해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하루만 시간을 투자해서 리스트를 추려보고 그 병원의 비포 애프터를 좀 봐가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좀 또 추려가면서 그런 식으로 리스트를 추리시는 걸 추천할게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트임 복원이라는 수술 자체가 사실 흔한 수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트임 복원 수술 비용이 또 어느 정도인지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비용은 저는 100만 원 중반대쯤에 했고요. 사실 이게 병원마다 부르는 게 다르더라고요. 100만 원 초반대를 부르는 경우도 있고 뭐 200만 원 후반대까지 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에 뭐 어플 후기 이벤트 조건으로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그 비추예요. 사실 성형외과 자체가
조금 부르는 게 값인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잖아요. 후기를 남기는 조건으로 혜택을 받으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마음에 들지 않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는 것도 좋기야 하겠지만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상담 가서 가격 안내를 드릴 때 후기부터 다들 말씀하시거든요. 후기 이벤트 하시면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절대 싫다. 저는 후기 이벤트 참여 안 할 거니까 그냥 원래 가격 안내해달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후기 이벤트 참여 안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맞춰주시거든요. 근데 맞춰주지 않는다? 그럼 그 병원에서 굳이 수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격대를 맞춰주는 병원이 그렇게 많고 많은데 굳이 막 진짜 2배는 비싼 병원에서 수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은 정말 병원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기저기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수술한 병원을 고른 기준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4군데 상담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리스트는 6군데로 추렸는데 제가 아무래도 집이 지방이다 보니까 병원을 6군데나 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았고 또 실제로 예약을 잡는데 병원들이 대부분 수술 스케줄들이 미리미리 잡혀있다 보니까 제가 상담 일정을 잡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이왕이면은 하루 이틀 안에 다 이렇게 끝내고 싶은데 제가 6군데를 가려고 하면 막 3, 4일에 걸쳐서 병원에 다녀야 하는? 근데 지방인이 3, 4일에 걸쳐서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담을 받는 게 말이 쉽지 굉장히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4군데로 결국은 리스트를 조금 축소를 해서 병원을 돌았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갔던 병원은 위치는 신사에 있는 병원이었는데 1인 병원이었어요. 저는 사실 첫 번째 병원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친절했고 뭔가 아늑한 느낌도 있었고 결과물도 사진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았고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도 잘 해주셨는데 일단은 거기는 실밥 제거를 수술 10일차에 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비용도 200만 원 중반대를 부르셨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뭐 그런 사후 처리? 후처치 같은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나쁘진 않았는데 그냥 일단 킵 하고 두 번째 병원에 상담을 갔습니다. 두 번째 병원도 앞트임 복원으로 유명한 병원이고 거기는 압구정에 위치한 병원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엄청 친절한 느낌은 아닌데 설명을 되게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상담 실장님이 굉장히 친절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후기 이벤트 참여 안 하겠다고 했을 때도 많이 맞춰주시려고 노력을 하셨고 그리고 원래 그 병원이 수면 마취를 안 한대요. 국소 마취로만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눈 수술을 국소 마취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진짜 너무 무서웠거든요. 마취 주사도 너무 아팠고 그래서 마취 주사 할 때만이라도 수면 마취를 잠깐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려면 해줄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 병원은 국소 마취로만 진행하는 게 원래는 그렇다라고 하셨고 또 이제 뭐 붓기 빼주는 링거나 이런 것도 서비스로 놔주겠다라고 하셔서 약간 마음이 기울었었는데 일단 다른 병원도 다녀봐야 되니까 그럼 다른 병원 가보고 올게요 라고 하고 킵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병원이 제가 수술을 한 병원인데 저는 사실 1인 병원을 선호를 했어요. 뭔가 선생님이 많으면 나한테 제대로 케어가 안 될 것 같은 느낌? 뭔가 요새 뭐 대리 수술 이런 것도 좀 화제가 됐었고 그래서 뭔가 1인 병원을 선호를 했으나 근데 어쨌든 이 병원도 조금 나름 인지도가 있길래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하고 갔어요. 이 병원은 신논현에 위치한 병원이고요. 3인이 있는 병원이에요. 근데 앞트임 복원 전문으로 하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 병원을 골랐냐면 딱 이제 의사 선생님을 딱 만났는데 지금 눈도 괜찮은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굳이 수술을 안 해도 되는데 수술을 하면 조금 더 부드러워지긴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뭔가 좀 강요하는 느낌이 안 들어서 좋았고 그리고 제가 피부가 켈로이드 피부예요. 근데 대부분 켈로이드 피부가 좀 몸이나 목, 귀 이쪽에 심하지 얼굴에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저도 알고는 있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저는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말을 하고 그게 제 직업이다 보니까 좀 불안해서 가는 병원마다 물어봤는데 다른 병원들 다 그냥 얼굴은 괜찮아요. 그냥 이 정도로만 되게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게 좀 있었는데 3번 병원만
선생님이 혹시 흉터 어디 있는지 한번 볼 수 있어요? 흉터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흉터를 보여드렸고 그거 되게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상담 실장님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제가 후기 이벤트 참여하기 싫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많이 맞춰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 병원은 기본적으로 다른 병원과 다르게 후처치가 있어요. 실밥을 뽑기 전에 수술 이틀 뒤, 그러니까 수술 3일 차에 병원에 내원해서 소독을 하고 붓기 레이저 그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조금 솔직히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런 한 끗 차이로 신뢰도가 확 올라가잖아요. 3인 병원이라서 제일 뭔가 아웃 오브 안중이었는데 1순위로 치고 올라오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병원. 4번 병원도 신논현에 있는 병원이고 요즘 최근에 앞트임 보건으로 굉장히 핫해진 병원이에요. 그래서 이 병원도 기대가 엄청 컸어요. 근데 기대가 너무 컸는지 실망이 너무 크더라고요. 상담을 갔는데 물론 저도 마스크를 잘 쓰고 해야 되지만 병원의 데스크에 앉아 계신 분이 마스크를 쓰긴 썼는데 제대로 착용을 안 하시고 이렇게 다 거의 내린 수준으로 하고 보통 이제 가면은 뭐 누구누구님 뭐뭐뭐 하세요? 뭐 오늘 뭐 처음 오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근데 막 진짜 엄청난 과잉 친절을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앉아있을 때 이렇게 뭐 누구님? 이러면서 진짜 이렇게 쳐다보고 하실 거예요? 약간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쨌든 병원이 수술은 의사 선생님이 하니까 라고 생각을 하기엔 병원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게 데스크 직원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 친절하지 않더라도 중간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그 뉘앙스가 너무 불친절한 느낌? 그래서 이미 기분이 좀 상한 채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딱 보자마자 이 눈으로 어떻게 살았냐고 어려운 눈이라면서 저보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앞서 들린 세 병원에서 다 뭐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닌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번째 병원만 유독 이거는 꼭 해야 되고 어려운 눈이라서 추가금도 붙는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개인 견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상담 실장님이 가격 안내를 해주시는데 또 이제 후기 이벤트 먼저 얘기를 꺼내시길래 죄송하지만 저는 후기 이벤트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 그냥 가격 안내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상담 실장님께서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러세요? 그러면 원래 가격은 이 가격이고요. 이벤트 참여 안 하시면 정가는 이 가격인데 지금 고객님 눈이 굉장히 어려운 눈이라서 추가금 이만큼 붙고요. 뭐 수면 마취 이만큼 붙고요. 그래서 200만 원 후반대예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앞트임 보건을 200만 원 후반대까지 가는 경우 거의 못 봤거든요. 그리고 그 앞전 병원들에서 제 눈이 어려운 눈이라고 한 적도 없었고 오히려 안 해도 된다. 근데 본인이 이미지 변신을 하고 싶다면 하면은 좋을 것 같긴 하다라고 말씀을 다들 하셨었기 때문에 좀 그랬죠. 그래서 네 번째 병원이 정말 제 마음속에서 기대가 제일 컸던 병원인데 정말 실망을 제일 많이 하고 바로 아웃 오브 안중이 됐죠. 그래서 3번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하게 됐고요. 그리고 수술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뭐 요즘에 무슨 법, 뭐 피부 역재배치법? 뭐 아무튼 수술 방법이 되게 다양하대요. 근데 저는 막 상담하거나 수술 당일날에도 수술 방법을 막 물어보지 않았어요. 사실 들어도 제가 잘 모를 것 같고 그냥 선생님이 알아서 잘 해주세요 라고 전적으로 좀 선생님한테 맡겼어요. 왜냐면 저보다 훨씬 잘 아실 테니까. 그래서 조금 전적으로 맡겼고 대신 모양을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어봐 주셔서 너무 둥글지도 너무 뾰족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약간 둥근 뾰족? 그런 모양으로 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얼마나 막았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뭐 몇 퍼센트를 막고 이런 건 잘 모르고 그냥 의사 선생님께서 너무 많이 막으면 눈이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적당히 막자 라고만 해주셨습니다. 너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았던 질문이 복원을 하면 앞트임하기 전 눈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라는 거였는데 100% 완벽하게 예전 눈으로 돌아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미 수술을 하면서 이 속의 근육들을 건드려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잘려나간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돌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좀 선생님에 따라서 잘하시는 선생님을 만난다면 많이
돌아갈 수는 있다고 해요. 사실 전에 한 수술이 뭐 쌍꺼풀이나 눈매 교정 없이 앞트임만 한 경우라면 원래 모태눈으로 조금 더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저는 앞트임과 쌍꺼풀을 같이 진행한 상태였고 이미 쌍꺼풀 자체가 예전 눈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으로 완벽하게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쌍꺼풀, 눈매 교정, 뭐 앞트임, 뒤트임 이렇게 같이 좀 다른 수술과 함께 하신 분들은 예전의 눈으로 완벽하게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 예전의 이미지는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트임 복원을 할 때 이 속 복원을 잘하는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속 복원이라는 게 겉에 보이는 거 말고 이 뒷벽이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뒷벽 재건을 잘 하는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수면 마취랑 국소 마취를 함께 진행했는데요. 이 수면 마취가 국소 마취를 위한 수면 마취라서 깊게 재우지 않아요. 정말 잠깐 재우거든요. 그래서 잠깐 약간 졸았다 깬 느낌? 어쨌든 눈 수술은 이렇게 눈을 뜬 모습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재우지 않잖아요. 만약에 수술이 1시간이라면 거의 한 4, 50분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복 기간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실밥 제거는 일단 병원마다 다른데 일주일 차에 하는 병원도 있고요. 그리고 10일 차에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트임 복원 자체가 병원에서 안내를 해주기에는 멍이나 붓기가 심한 수술이 아니라고 했는데 저는 워낙에 멍도 잘 들고 그리고 붓기도 많이 붙는 체질이라서 멍도 많이 들었고요. 붓기도 많이 부었습니다. 그리고 붓기가 꽤나 오래 갔어요. 그리고 흉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 흉도 케바케예요. 이거는 개인의 살성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시간 지나면 점점 가라앉는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일상생활 가능한지 출근이 가능한지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일반 앞트임 수술이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일주일 동안 실밥을 달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실밥을 풀어도 붉은기가 있고 붓기가 있기 때문에 좀 바로 출근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경을 써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괜찮다면요 안경 쓰고 보여도 상관이 없다면 출근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채로 출근하기가 어렵다 하시면 좀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이크업은 언제부터 가능하냐? 라고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상 병원에서는 실밥 풀고 바로 가능하다고 해주셨어요. 근데 워낙 이 수술 자체가 살을 째고 하는 거니까 저는 최대한 눈에 좀 자극을 안 주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도 여기를 강하게 만지면 조금 아파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화장을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클렌징 할 때도 최대한 살살살살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메이크업 할 때 어려움은 없는지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눈하고 완전히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즐겨 하던 그런 화장법을 하면 좀 너무 과해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눈이 더 작아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그래서 지금 저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트임 복원을 하게 된 계기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앞트임 복원 병원 투어 브이로그 할 때 말씀을 이미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사실 눈 수술을 굉장히 어릴 때 했어요. 13년 전에 이제 중3에서 고1 올라갈 그 겨울에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쌍꺼풀 수술만 생각을 하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앞트임을 같이 하게 된 거죠. 당시에 이제 워낙 어린 나이고 뭐라도 하나 더 하면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라니까 하면 당연히 더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얼떨결에 앞트임까지 같이 진행을 했는데 눈 수술을 하고 이미지가 정말 많이 바뀐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일단은 빨간 살 있죠. 눈앞에 빨간 살이 자꾸 너무 많이 보이는 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남들한테 계속 제 얼굴을 보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얼굴 평가를 계속 받게 돼요. 제 직업 특성상. 근데 그거를 신경을 안 쓰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반복적으로 그 피드백을 받다 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그 신경이 정말 많이 쓰여요. 근데 이제 반복적으로 앞트임 너무 과하게 된 것 같다. 노후 노출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심하게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징그럽다라고까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처음에는 뭐래? 그냥 이러고 넘겼는데 그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세 번이 10번이 되고 20번이 되고 100번이 되고 그러다 보면 진짜 그런가?
내 눈이 그렇게 징그럽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흰자 여백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서클렌즈를 안 끼면 눈이 약간 삼배간처럼 너무 흐리멍텅해 보이고 되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서클렌즈를 껴야 했는데 어쨌든 앞트임 복원을 하고 나서 이 흰자의 면적이 좁아지니까 굳이 서클렌즈를 끼지 않아도 돼서 저는 그 점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지가 정말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만족을 하는지 전이 더 나은데 이런 댓글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재트임을 할 생각이 있는지 또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현재 만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붓기가 있어서 이거를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수술하고 한 2주차 때까지 제가 붓기가 안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진짜 맹꽁한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괜히 했나? 나 진짜 망했다. 어떡하지? 재트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붓기가 점점점 빠지면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앞트임을 한 상태로 13년을 살았는데 당연히 복원을 한 눈이 어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계속 트인 눈으로 있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아마 보시다 보면 적응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2달, 3달, 4달, 뭐 6개월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 자리를 잡아가면서 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재트임 의사는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의 수술은 제 인생에는 없어요. 뭐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삶에 지장이 생긴다면 모를까 미용 목적으로 더 이상의 수술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도 많았어요. 앞트임을 안 했어도 그냥 미간이 가까운 사람도 수술을 할 수 있냐?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병원에서 된다고 하셨어요. 태어나길 앞트임을 한 것처럼 미간이 가깝고 눈매가 조금 이렇게 강한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앞트임 복원처럼 이렇게 미간을 넓게 좀 눈매를 보완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병원에 좀 문의를 해보시면 더 자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제가 수술한 병원에서는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질문 주신 것들에 대한 답변은 끝이 났고요. 병원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정말 죄송하고요. 하지만 그러면 어쨌든 오늘 한 달 차까지의 영상은 끝이 났고요. 이제 3달 차 그리고 6개월 차에 한 번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해요. 안녕.